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7월 1일 토요경마 시행돼서 시작됐습니다. 또 하나의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7월 경마죠. 야간 경마가 또 시행이 되면서 또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또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여름의 시작과 깊어감을 알려줄 수 있는 야간 경마까지. 참 이제 볼만한 그런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경마일이 또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 박준영이가 서울 환수 1위로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고배당 위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고배당을 적중을 해드리면 더 많은 것들이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좀 바뀌었어요. 고배당도 같이 때릴 수 있을 수 있고, 저배당도 같이 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이면 정말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전문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야죠. 그걸 해놔야 진짜 전문가고 여러분들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도 이제 꾸준하게 찾아 나가고, 무조건 배당만 노리는 그러다가 하나가 얻어 걸려서 뭐 광고 때리고 그런 거 제가 조금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수 쪽으로 신경도 쓰고 또 중고배당도 같이 때리면서 힘을 좀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배당은 저배당대로 삼복승 위주로, 저배당 같으면 삼복승 위주로 해서 중고배당을 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환수까지 생각하는 배팅 전략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분명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박준영이가 이 환수 같은 것들 좀 신경 쓰느라고 축을 잡고, ARS 음성 정보예요. 축을 잡고,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축 잡고 주력 한 방, 축 잡고 뭐 둘, 반주력 둘, 딱 그러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삼복삼상은 뭐 이렇게 놓고 세방 사시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4마리 삼복 쪽으로 돌려서 4마리도 불러들여봤고 한번 그렇게 했는데 좀 헷갈리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종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축 잡고 1마리, 축 잡고 반주력 2마리, 그리고 삼복삼상 싹, 그런 식으로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음성정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복으로 때릴 것 같으면 삼복 그것만 잡고, 삼복만 잡고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주만 한 4마리 3마리 정도, 그 복상 같은 걸 추천 안 드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예상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주 경마 쪽에 좀 많이 지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또 배당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제주 경마가 상대적으로 조금 좀 아무튼 제주 경마는 저배당보다는 중배당 위주로 예상을 좀 할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는 거. 하지만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에는 편성에 맞춰서 때릴 수 있으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 경마, 서울 제주 경마부터 갑니다. 토요 경마, 7월 토요 경마. 자, 그리고 지금 19주 연속 고배당 행진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경마 때 맨 마지막 경주에 3복승으로 156.8배짜리를 정확하게 때려드렸죠. 박준영이도 여러분들께 절대 이상한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적중한 것만 말씀 전해드리죠. 그쵸? 그게 기본이니까 인간의. 자, 그래서 19조 연속 고배당 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 벌써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제주교체 1경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교체 1경주입니다. 이 1경주의 포인트는 한백제왕, 이 한백제왕이 가지고 있는 기본 틀, 이 틀을 과연 누가 깰 수 있는가예요. 1분 5초 800m의 기록입니다. 한백제왕이. 이걸 누가 깰까요? 솔직히 이 경주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9번 한백제왕이라는 마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 바로 3번 번개의 꿈이에요. 전현준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최근에 전현준 기수의 컨디션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약간은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얘도 어느 정도 팔려나갈 거예요. 말이 5착, 7착, 4착인데 솔직히 5착들이 됐을 때 직전 경주 그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좀 셌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전을 해줬던 마필이 번개의 꿈이에요. 또 윤덕상 마방에서 번개의 꿈과 고차원 2마리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 2마리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죠.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눈여겨봐줘야 되는 게 여기에 100% 안둑스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그리고 곽석의 여왕벌 보여준 걸음이 완전 똥인데 황금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게 서서히 황금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황금 똥이지만 이 똥이 금으로 바뀔 겁니다. 다시 똥자만 떼어내면 황금이지 않습니까? 그로 바뀔 거예요. 7번 큰 배당은 5번 7번이 터뜨린다. 대신 축으로 성공할 수 있는 마필은 9번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봐줘야 될 마필은 1번 위너고. 이 마필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마필을 놓고 힘을 주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텐데 이 박준영이는 위너고라는 마필, 얘도 보여준 거롱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현재 갖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 많은 걸 어떻게 바꿔나가냐가 최대 관건이 되겠죠. 최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경주에서는 9번 한백제왕은 믿기 힘들다. 축으로 1번 위너고, 3번 번개의 꿈, 그리고 여기에 7번 여왕벌, 요 셋 중에 한 마리는 여기서 축으로 놓고 때려야 되는데 3번은 팔려나가는 마필 1번 위너고, 3번 위너고, 1번 김대현이의 정명일의 위너고, 번개의 꿈. 여기는 결과적으로 이 박준영이는 놀이급수 두고 들어가는 마필이 1번 위너고입니다. 배당이라면 거의 환장하죠. 정명일 기수. 3번 6번
9번 이렇게 세 방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5번, 7번 이 두 마리도 현장에선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두 마리 현장 상태 살펴보지 않으면 정말 백전백패할 수도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5번, 7번 5번, 7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1번 위너고를 축으로 움직입니다. 1번 축으로 3번, 6번, 9번 그리고 5번, 7번은 복병마로서 남겨놓고 현장 상태를 꼭 본 상태에서 한 마리를 더 끼워서 집어넣으면서 3복승으로 가도 됩니다. 이 경주에서는. 자, 이렇게 배팅 전력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2경주입니다. 2경주도 역시 축마가 없는 게임이에요. 축마가 없는 게임입니다. 지금 이 경주를 보면 3번 10시1반이라는 마필, 여기에 팔려나가는 게 8번 7질주 1분 5초 9 비룡신공 1분 4초 7 이 주파 기록대로 현재 팔려나가요. 5번 8번이 아마 대길일 겁니다. 근데 이 주파 기록이는요, 맹점을 완전히 무시는 못하더라도 너무 맹신을 하면 안 되는 게, 당일 주로 상태라든가 다른 마필들의 빠르기, 또 무리져서 움직이는 말들의 특성 같은 것까지 고려하게 된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얘네들 참고용으로만 가져가야지 이 마필들이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이 경기에서는 3번 17반이라는 마필, 임재광이가 지난번 3착 들이댔는데요, 3착 들이댈 때에 보여줬던 그 걸음 자체는 살짝 능력 자체를 아꼈어요. 전 그렇게 봤습니다. 능력 아끼고 3이었으면 제대로 발휘하면 여기서는 쌍대가리입니다. 쌍대가리로 올 수 있어요. 왜 안 됩니까? 몇백 배도 터지는, 몇천 배도 터지는 경마인데 3 놓고 때립니다. 3 놓고 3 놓고 1번, 5번, 7번, 8번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 이거 너무 지저분하네, 그죠? 3 놓고 1, 5, 7, 8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3축으로 1, 5, 7, 8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3경주는요, 8번 선신천비상이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아줄 거예요. 지금 박성광이가 기승을 해서 성적을 내줄 수 있는 마필로 변모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중요한 게 저 마필이 진짜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되느냐는 거죠. 오히려 이 경기에서 7번 이상민의 누마루라는 마필, 이 8번 신천비상이 직전 경주 우승할 당시에 신천비상이 직전 경주 우승할 당시에 머리차, 목차 요런 식으로 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3마신차, 그러니까 3위 드림 마필과는 5마신차이었는데 준우승한 마필과 머리차, 목차 뭐 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았거든요. 뭐 그런 맛으로 따진다면은 누마루라는 마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마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3개가 올라온 마필 하나 있죠. 3단계, 바로 8번 신천비상과 똑같이 700점에서 뛰다가 700 레이팅에서 뛰다가 갑자기 35 레이팅으로 길을 바꿔서 출발하는 놈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걸까요? 당산보스 1위
2위 그리고 승군이었습니다. 이번에 승군전입니다. 얘도 700점에서 뛰다가 700점에서 뛰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당산보스라는 마필의 그 걸음 자체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소영 기수로 바꿨을 때 우리 잠깐 한번 엿보도록 할까요? 장성호 기수가 기승을 했었습니다. 직전 7번 게이트에서 거의 안 보였었죠 이때. 자 7번 게이트에서 뜁니다. 여기 장성호 기수 역시 다른 마필들이 살짝 견제를 받으면서 초반부터 몸싸움을 벌이잖아요. 외곽 게이트에서 조희영 기수가 치고 나가고 장성호 기수는 살짝 밀어서 중상위권에 붙여놓고 외곽을 계속 탑니다. 그리고 여기 3위로 다시 나가죠. 3위로 나옵니다. 자 이제 직선으로 들어왔어요. 김영석 기수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7번 여기 어떻습니까? 이거 보시기에는 채찍까지 지금까지 한 번을 되진 않았잖아요. 채찍을 한 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채찍 되네요. 그죠? 저는 이 마필이 아까 여기 내리막에서 미는 게 아니라 언덕 저 결승지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 지점에서 여기 지금 여기 언덕이거든요. 살짝 언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리막이에요. 여기서 제대로 채찍을 댔으면 훨씬 더 탄력이 있게 나가주죠. 그래서 그걸 좀 아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마필을 여기서 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산보스. 그래서 축으로 이 마필을 좀 더 세게 보고 있다. 능력 자체를 힘을 줄 때 힘을 주지 않고 아끼면서 직선주로 남겨놓고 50m 지점부터 말 때리기 시작해서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것도 직선주에 20m 남겨놓고 자꾸 들어왔어요. 당산보스.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마필. 이 마필을 축으로 잡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1번 4축으로 들어가면 1번, 그 다음 7번, 8번, 9번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5번도 나중에 되면 팔릴 텐데 모든 마필 다 안고 가긴 힘들잖아요. 그죠? 자 1번, 7번, 8번, 9번 요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4경기로 넘어갈 거예요. 제주교차. 자 오늘의 첫 번째 제주교차 승부경주가 바로 4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경주를 승부경주 지정을 한 이유는 노리고자 하는 마필이 2마리가 나옵니다. 2마리가 4경주에 노리고자 하는 마필이 2마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여기에서 조금은 왈왈대면서 인기를 모아줄 텐데, 중요한 건 백호 전사라는 마필이 과연 여기에서 기대만큼 성적을 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봤어요. 이 성적이 이러다 보니까 또 김준호 기수가 기승을 하다 보니까 이건 무조건 성적 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기대나 자신감은. 직전 경주 13주 만에 꺼내는 놈 마필이에요. 물론 잔병 치레가 적은 그런 더러블의 경마가 아닌, 잔병이 많은 더러블의 경마가 아닌 잔병이 작은 지금 현재 제주경마장 마필이라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인정 하나 13주 만에 꺼내놓은 거는 이유가 있어요. 말이 지쳤다든가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다라든가 무슨 변동상 때문이라든가 각가지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경주로에 떠나있던 마필이 갑자기 13주 만에 출주를 해서 조교만 시켜놓고 재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안 들어가 보셨나요? 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실전 감각이죠. 실전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얘를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얘는 들어오면 본전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갑니다. 버리지는 못하더라도 반주력으로만 이용할 거예요. 반주력. 그러면 축은 어떤 마필이냐? 이거 살짝 오픈을 해드릴게요. 1번, 3번, 4번, 5번 얘네 중에 한 마리 있어요. 축으로 놓을 말이. 이 마필들 중에 한 마리를 축으로 놓고 때리되, 한 마리를 축으로 놓고 때리되 여기서 한 마리는 버립니다. 어떤 마필을 축으로 놓고 어떤 마필을 때릴까요? 그리고 주력 막건도 여기에 있어요. 주력 막건도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어떤 마필을 빼고 어떤 마필을 축으로 잡고 어떤 마필을 주력으로 때리냐. 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 그럼 들어보세요. 마감 10분 전입니다. 060-300-9902 060-300-9902 언제? 마감 10분 전. 자, 첫 번째 제주교차 승부 경기였습니다. 자, 이제 5경기로 넘어갑니다. 제가 여기에도 승부 경주로 정해놓은 편성이 바로 이번 5경주입니다. 혼전도가 꽤 나오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복병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복병마를 가지고 움직여 주셔야 돼요. 여기서. 더군다나 일단은 저는 모든 레이스 자체를 인마호흡을 제일 우선시합니다. 인마호흡. 말 그대로 인, 기수죠. 이거는 말 맞춰 써서 말입니다. 기수와 말의 호흡 강제가 가장 중요하다. 말을 모르고 타는 것보다 알고 타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레이스를 펼치겠죠. 여러분도 길을 아는 곳으로 가는 것과 처음 초행길 가는 곳 부담감이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맥이에요. 같은 맥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네가 잘났네 어쩌네 얘기해도 3번 오라임, 그리고 또 하나 5번 역발산, 7번 전설파도, 이런 마필들을 놓고 때리진 않습니다. 이런 마필을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제가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는 마필은 너무도 정확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트렌드를 아셔야 돼요.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배당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마방이 운영되는지 그 트렌드, 그게 감각이에요. 그 감각이라는 거는요, 꾸준하게 경주에 대한 분석을 해와야 돼요. 경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왜 여기서 이런 마필이 여기서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분해죠, 분해. 말 그대로. 경주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봤으니까. 그 트렌드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100% 트렌드를 이용해야 돼요. 요즘 그런 식으로 해갖고 99배당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아,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지난주. 그건 여기용해서. 그건 알아야 돼요. 그냥 여기에서는 인마호흡과 기수, 그냥
다음에 트렌드, 흐름, 유행. 그냥 넉넉히 있다가 그냥 뒤통수 맞지 마십시다. 우리가 선제로 먼저 얘들이 설마 이걸 알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뒤통수를 먼저 치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보이게 그냥 갖고 먹고 때리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배팅으로 이 사람들 뒤통수, 마사에 편성을 해놓은 사람들 뒤통수를 한번 후려치자고요. 이거는 뭐 말이 얼마만큼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런 트렌드로 가면 말을 우리가 모르게 벌써 만들었고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아, 그걸 왜 몰라요? 알아야지.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왜 모릅니까? 아, 마감 10분 전에만 연락하십시오. 알려드릴게. 060-300-9902 060-300-9902 알려드릴게요. 아, 편안하게 오십시오. 박준영이 믿고 오십시오. 해드릴게요. 자, 6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제주 6경주. 요거는 얼른 지워놓고, 예. 자, 여기 보면 2번 날려버려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입니다. 날려버려.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죠. 또 여기에 9번 강력신화. 근데요, 저는 항상 불안한 게 이 강력신화에 기승하는 원효일 기수가 배당이 안 나오면 승부를 어지간하면 걸지 않아요. 진짜 그 신기하죠. 배당이 나오는데 항상 눈에 뜩 불을 켜고 나타나는 기술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유일 기수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저 배당 한두 개 경주는 들어와 주는 건 있어요. 기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저 배당보다 기복마에 기승을 해서 직접 조교를 시켜서 가쿠시를 시켜놓은 상황에서 그 말을 때렸을 때 쾌감이 굉장히 큰 모양입니다. 원유일 기수 입장에서는. 근데 여긴 또 인기마에 걸려버렸네요. 저는 확률상 적게 되면 입상 확률이 확률상 적으면 굳이 저 마필 가지고 움직일 뺐어요. 확률이 낮으면 인기마 확률 굳이 가져갈 필요 없어요. 아, 그냥 틀려버리고 말지. 뭐 승부 경주나 그런 것도 아닌데. 여기에 배당은 어떤 마필이 될까요? 6번 신우여신, 박재희 기수가 기승하는 신우여신. 그리고 또 하나는 흥령부대. 없습니다. 이 두 마리를 눈여겨봐줘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날려버려라는 마필. 이 마필이 선행으로 제일 먼저 말들을 치고 나갈 수도 있고 2선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박성광 기수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선행을 받고 나가는 경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여기 마주 입장이라든가 조교사 입장, 말을 타는 기수 입장이면 일단 선행을 지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의 여신이 지난 5월 20일날 보여줬던 선임 능력을 발휘해주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죠. 바로 옆에 있던 마필이 길을 트면서 앞으로 나가버리는데, 그러면 얘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마필이 이번 경기는 다크호스다. 다크호스다. 또 하나는 8번 흥령부대라는 마필. 이 흥령부대라는 마필은 이 말 그대로 안독수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 흥령부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2번 날려버려라는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느냐, 3번을 놓고 들어가느냐, 8번을 놓고 들어가느냐, 이 기로에도 불명이 있긴 있는데 안 팔리는 마필이 여기는 거의 없어요. 3번 신의 신이라는 마필도 여기서는 굉장히 짱짱하게 팔려나갑니다. 굉장히 짱짱하게 팔려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병마 마미공주.
마미공주. 얘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결과적으로 2번 날려버려라는 마필 자체는 인정이 되면서 여기에 뭐를 갖고 가요? 예, 3번 신우 여신, 6번 마미 공주, 그 다음에 8번 흥령부대, 그리고 여기에 9번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충분히 삼복 삼상 아주 좋은 트립 정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3, 6, 8, 9. 자, 다 적으셨죠? 이거 다 적으셨죠? 이거 다 적으셨죠? 이거 적으셨죠? 예, 적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7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이 제주교차. 누누하게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서울, 부산, 제주, 특히 부산과 제주는 A급이 없기 때문에 메인 승부 경주가 가장 큰 승부 중에 하나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일주일에 딱 한 개씩밖에 안 가져가요. 근데 현장에서 뭔가 찜찜한 구석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예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박준영 입장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인기마들 조합 경주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음이 분명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노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5번 어정적기, 그 다음 8번 문무태왕, 어정적기, 이 두 마리가 대길이고 이 뒤를 달빛 찬가가 받쳐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 박주영이는 여기서 상대적으로 좀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 딱 한 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메인이 강한 거예요. 이 경주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직전 경주에 불명이 진로가 2번, 3번 막히면서 아예 초장부터 의지 자체를 상실되게 만든 마필이 하나 있어요. 진로가 막혔습니다. 진로가. 그 의지 상실된 상태에서 어떤 마필인 간에 힘껏 때려봐야 말 나가지 않아요. 인간도 한번 기가 꺾이고 나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되죠. 전투력 상실입니다. 전투력 상실. 군대 갔다 나오신 분들이 전투력 상실이라는 게 얼마만큼 대역전인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전투력 상실이 말들에게도 정말 큰 데미지로 와요. 그런데 그 마피를 깨면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말이 하나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마필일까요? 그리고 여기 관리마도 나옵니다. 이 박준영이. 아마 이 마필이 거의 백판만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팔릴 겁니다. 높게. 근데 전 이 마필 놓고 때려요. 복병모와 같이 붙여서 매치업 시킵니다. 그러면 배당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메인으로 때리겠다는 겁니다. 관리마 플러스 복병, 폭탄, 이거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메인 승부 경주 선물로. 이렇게 되면요, 복승식 기준으로 배당 자체가 못해도 100배는 넘어갈 겁니다. 삼복 삼상으로 100배를 맞는 게 아니라 복승식으로 100배가 넘는 배당을 때리겠다라는 겁니다. 미친놈 소리 한번 들어야 돼요, 이런 경주에서. 아, 왜 안 됩니까? 몇천 배도 맞춰드리는 박준영이고, 바로 지난주, 지지난주 750자도 세 방으로 그냥 때려버렸는데, 왜 안 돼요? 그게 왜 안 됩니까? 오세요!
오세요. 오십시오. 어떻게 마감 10분 전에 오십시오. 060-300-9902, 060-300-9902 10분 전에 오시면 됩니다. 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예전과 똑같이 지난주가 아니라 그 전주처럼 또 그 전전주처럼 지금까지 시행 오는 것처럼 똑같이 시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축 잡고 한 마리, 축 잡고 두 마리, 주력 한 방, 반주력 두 방, 딱 세 방으로 처리합니다. 아셨죠? 자, 서울 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재미가 없죠. 일요일 1경주와 찢어진 편성입니다. 그것도 2세마 경주가. 이건 좀 말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마주나 조교사 입장에서는 기수들도 그렇고 자기네들 뭐 돈 더 주는 4,150만원을 주는 상군 상금을 주는 그런 경주에 하나가 더 생기면 자기들 좋긴 하죠. 근데 저희들 베팅하는 입장에서 정말 재미없어요. 이 중에 5번 마이센터가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 보일 거예요. 임다빈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13.3플랫으로 데뷔전을 무사하게 13.2플랫으로 데뷔전을 무사하게 마친 마필입니다. 그리고 1분이에요. 1분 1분 04초입니다. 빠른 거죠. 그런데요, 얘 말고 저는 럭키 드래곤이라는 마필 자체를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럭키 드래곤. 이 최범현 기수 입장에서는 이거를 승부를 좀 안 걸어줄 수 없는 아주 비장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진짜 이거는 최범현 기수 목숨 걸고 갖고 와야 돼요. 왜냐면 지난주 1.3배짜리 물어먹었죠. 최범현 기수가 라운더 스퍼트. 이 라운더 스퍼트라는 마필이 단승시 1.3배, 연승시 1.0배로 팔렸어요. 이 경마에서는 그런 게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이. 뭡니까? 지금 영상을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아예 처음에 그렇게 선행을 잘 받고 나갔으면 끝날 때까지 마감을 잘 해야 돼요. 근데 300m 남겨놓고 거의 추진을 안 하다시피 했죠. 그래 놓고 말이 최선을 다했네 어쩌네 얘기를 하면서 말이 뭐 퍼졌네 어쩌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건 퍼진 게 아니에요. 저건 퍼진 게 아닙니다. 저렇게 말 밀어서는 말 그냥 등 떼밀어 주는 거지 말 미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하면 절대 못 이릅니다. 그게 최범현 기수였어요. 지금 현재 인기맘입니다. 4번, 5번이 대길로 팔릴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2차권까지는 무조건 대줘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현재 최범현 기수에게는 있습니다. 승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4번 이 경주에 4번 럭키그 드래곤이라는 마필레치를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5번 한방 4번 5번 한방 한방 정리하고요. 현장에서 조금 괜찮은 마필들 붙여서 삼복승과 삼상 같이 한번 좀 공략해보자고요. 그냥 이건 그냥 4번 5번 한방으로 정리합니다. 4번 5번 뭐 틀려도 이런 거 한 1점 몇 배로 시작할 텐데 이런 배당에 뭐 돈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그냥 손맛만 보려고 조금 한 1, 2만원? 그 정도만 넣고 그냥 구경하세요. 커피값하고 점심값 딴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세요. 이러도 만약에 제 생각과 다르게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새끼 또 빼먹었네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후달리는 게임을 하지 맙시다. 그래. 자, 이 경기로 넘어갑니다. 이 경주는 제법 좀 그래요. 여기에서는 1번
슈더 스파크, 7번 퍼플 월드, 5번 원더풀 폭스, 그리고 또 하나 11번 라울 루니 등등이 아마 인기를 모아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네 마리 중에서 5번 원더풀 폭스를 상대적으로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초반 스타트 능력 자체는 13초 5가 가장 빨라요. 근데 얘는 14초 0입니다. 0.5초가 느리죠? 하지만 종반에 그 0.5초 자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뒷심이 나와주는 마필이에요. 더군다나 레이스 자체가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밀고 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여기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멀리 뛰지 말자고요. 멀리 가지 말자고요. 멀리 너무 나가서 너무 횡하는 그런 레이스 같은 것들은 우리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 마필 자체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엄청 센 조기를 시켰어요. 말 잘 만들어 놓고 나옵니다. 원더풀 폭스. 지금 현재 중위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붙여놓고 하면 시작할 가능성이 커요. 여기나. 일단 5번 놓고 땡깁니다. 폭스. 원더풀 폭스. 1 6 7 11 요렇게 4방으로 정리합니다. 5 놓고 1 6 7 11. 자, 정리되셨죠? (3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3경주. 지금 2번, 5번 정도가 인기 순위 1, 2를 다툴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지금 주파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든펄 지금 스타트 능력 빠릅니다. 13초 7로 가장 빨라요. 그리고 여기 주파 기록은 1300m, 여기 1300m 보이시죠? 1300m 주파 기록이 1분 23초 3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에이스 신영철 기수, 얘는 스타트 능력이 13초 9, 여기에 중반 후반 타임도 그렇고 1분 23초 1로 가장 빠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전에 입상됐습니다. 당연히 강하게 팔려나왔고 직전 3착들이 됐던 골든펄 역시 두 마리가 너무도 잘 맞게 팔려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얘네들 왜 더 있어요? 여기 더 있습니다.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는 복병마가 두 마리나 있어요. 두 마리가. 일단 기본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승부를 해줘야 되는 사연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연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굉장히 큰 차이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정말 나한테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정말 저거를 갖고 싶어서 정말 절박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바로 그런 경우, 그런 기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마방이 있다는 거, 그런 마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때려요? 단승씩 1.1배, 거기도 돈 뭐 몇백씩, 몇천씩 집어넣는 분들도 제가 수십 년 경험하면서, 눈 빠지도록 지켜왔었던 게 그런 건데. 정말 세게 하시는 분들은요, 큰 배당에 돈 안 넣어요. 적은 배당에도 돈을 주는데, 저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립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배당 적중시켜놓고 나중에 이거 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갔다가 오면 안 샀습니다. 자기들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배당에 많이 못 산다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내가 사람 이기게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지. 돈 벌어먹, 거기서 돈, 뽀찌 몇만 원 받아먹으려고, 몇십만 원, 예치권 한두 장 받아먹으려고 그 짓 합니까? 예상 한 번만 할 때 그건 넘게 나오는데? 그건 아니죠. 한경주 예상하더라도 그건 넘게 나와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안 알려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저배당하시는 분들 하지 마세요. 2번, 5번 한 번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이 경주만큼만은. 전 두 마리 모두 다 뒤쪽으로 돌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놓고 들어갈 마필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있게 공략 들어갑니다, 정말. 자신있게 공략 들어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마필을 이 박준혜가 아마 놓고 때리자고 말씀 전해드릴 겁니다. 어떤 마필일까요? 아주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마감 10분 전에. 어떻게 오시냐고요? 오시는 길 알려달라고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060-300-9902 060-300-9902 일로 10분 전, 마감 10분 전에 오시면 제가 길을 해드릴 수 있는 길라잡이로 찾아오 가겠습니다. 화이팅!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4경주. 이렇게 승부경주를 넣고 예상을 계속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게 승부경주인 줄 알고 쫓아 들어오세요. 근데 일반 경주면 어떻고 승부경주는 어떻습니까? 적중해드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경주예요. 이 경주도 혼전도가 꽤 있는 게임입니다. 지금 보면 5번 드림플레이, 5번 별빛나루등이 아마 종합지에선 얘네들이 1, 2등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얘네들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김용근 기수예요. 김용근 기수. 김용근 기수기 때문에 팔리는 거고, 얘는 순군전이라도 성적을 직전 경주에 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냈었고, 연투를 해줬기 때문에 인기마로서 부각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과들은 기복마들이니까 조금 덜 보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요, 이때 직전 경주에 노렸던 마필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레이스로 경주를 마감을 했던 마필인데, 바로 리버태양이라는 마필 한번 지켜보시죠. 자, 리버태양 11번이 기승합니다. 11번. 말을 밀었으면 좀 거기에 대한 합당하게 제대로 된, 다시 한번 볼까요? 맨 끝에 있죠. 여기 앞을 제일 먼저 치고 나갔어요. 두 칸이 튀어나가잖아요. 지금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 좀 봐보세요. 여기 땡간이 제일 빠르잖아요. 지금 이게 11번입니다. 얘가. 근데 옆에서 다른 마필이 밀고 나오니까 슬그머니 눈치를 보고 안 밉니다. 외곽에서 너무 선행 경합을 하면 말 자체가 지쳐버린다는 걸 주지를 시켜준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쳐져버리면 진짜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너무 쳐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쭉 뒤로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여기로.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건 너무 아니죠. 저렇게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빨랐던 마필을 참, 여기 있잖아요. 여기 11번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직선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부터 일단 진로가 막히고 파이고, 지금 여기서 밀어준다라고 밀어주는데, 전 제가 이거 봤을 때 정말 시원찮게 밀었거든요. 말이 준비가 안 된 건지 기수가 준비가 안 된 건지는 확실하게 구분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도 말이 끈기를 보여줘요. 여기. 그리고도 말이 끈기를 보여줍니다. 여기 지금 아직까지 열고 오면서 채찍 제대로 한번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6착입니다. 이게 말이 채찍대고 조금 밀고 그랬으면 3차까지도 무난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고요.
리버트요. 7번 놓고 들어갑니다. 7번. 7번 노립니다. 7번 노리게 되면 4번, 5번, 9번, 11번까지. 그리고 여기 현장에서 만약에 2번을 조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번. 이현종 기수가 기수가 나온 마필인데, 이거 2착으로 순간 마필이고 12주 만에 꺼내놓긴 했습니다만, 안쪽 게이트에서 기본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라 기습선에 나가면은 버틸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상당히 좀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고배당 마필은 놓치면 힘들잖아요. 아깝잖아요. 그쵸? 예, 맞습니다. 자, 7 넣고 4, 5, 9, 11. 그리고 고배당 마필은 2번을 눈여겨봐줘야 된다. 4, 5, 9, 11. 그리고 고배당마 2번. 요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5경기로 넘어갑니다. 다 적으셨죠? 자, 5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 경주는요, 전개 경주론을 한번 봐셔야 돼요. 일단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그 마필들을 조금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 특히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이 모두 다 외곽입니다. 매니 원더풀, 그 다음에 컴플리트 리더, 그 뒤로 차돌롱까지, 그리고 여기에 늦가을이라는 마필이 또 인기도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끝나나요? 여기에 4번 문정경리의 클라우터라는 마필 역시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매니원더라는 마필이 단독 선행 나가는 거는 정말 괜찮은데, 만약에 차돌론이 선행을 받게 되면 7번 원더풀, 매니 원더풀, 얘도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8번 컴플리스 리더라는 마필 역시 빠르게 이번에는 붙어줄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세 마리 모두 다 외곽이라는 거. 외곽에 있는 선행마 세 마리가 쫄쫄쫄 타고 입상을 한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팔려나가는 게, 대한마필로 팔려나가는 게 바로 2번 늦가을, 4번 클라우트 정도가 대한마필로 팔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고배당 마필 불명히 하나 봐주셔야 되는 게 바로 미르파워라는 마필입니다. 미르파워. 이게 13초 8을 끊어요. 스타트 능력을 13초 8을 끊는데, 김옥성 기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15초대로 끊는 마필도 초반 스타트가 늦더라도 외곽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선행을 강탈해버리는 아주 악기 같은 전법을 구사하고 있는 13기 노장 기수입니다. 박태준 기수와 동기예요. 자, 그런 기수가 밀기 시작하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또 후배 기수들이 쉽게 잡지를 못해요. 그런 맹점 같은 것들도 조금 이용해 먹는 김옥성 기수입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 먹는다라는 것보다 그것도 하나의 작전이에요. 승부의 생각은 아주 냉철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수단과 방법, 불법만 아니라면 가리지 않고 그걸 사용해서 승부를 걸어줄 수 있는 게 바로 경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에서는 3번 미르파워가 노림수를 둔 마필이다. 3번을 놓고 2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사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사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건 좀 불안해, 저거 놓고 사기 싫어, 그러면
어떤 마필을 축으로 놓으시더라도 3번은 꼭 가져가 주세요. 3번은 꼭 가져가 주십시오. 그게 바로 이번 경주의 포인트입니다. 삼복승도 있고 삼쌍승도 있고 여러가지 승식이 있으니까요. 이런 마필들 3착으로 툭툭 갖다 대면 정말 배당들 많이 나와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놓치기 아깝잖아요. 자, 3번입니다. 서울 5경주는. 자, 받아 적어 놓으셨죠? 3번. 자,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이 박준영이가 정해놓은 승부경주입니다. 승부경주. 중요한 건 이번 경주가 무슨 경주? 승부경주인데 암말편성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 전해드리죠. 국산모 혹은 암말편성 단거리 경주는 무조건 배당이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기 김철우 기수의 러브 카우보이 거리라는 마필 자체가 아예 폭삭 무너지던가, 아니면 이 마필이 축으로 와주면서 뒤로 팔려나가고 있는 2번, 4번, 8번, 9번 요런 마필들이 폭삭 무너지던가, 둘 중에 하나 뭔가가 사단이 납니다. 그 사단 나는 게 어떤 사단이 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 놓았고요. 또 그 평가에 맞는 배팅 전략까지 세워놨습니다. 이 승부경주는요, 이렇게만 해 놓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살 붙이고 뭐 갖다 놓고 뭐가 갑니다, 어떻게 합니다, 그런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러브 카우거리냐 아니면 2번, 4번, 8번, 9번 등이 무너지느냐, 이 싸움입니다. 어떤 게 무너질까요? 어떤 게 무너질까요? 7번일까요? 아니면 얘네들일까요? 궁금하시면 들어보시면 됩니다. 마감 10분 전에 060-300-902 060-300-902 딱 3방으로 조집니다. 싹 갖다 붙습니다. 3방으로. 자, 060-300-9902 쓱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7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입니다. 7경주의 그 인기들을 보면 비슷하게 팔려나가는 마필이 두 마리가 이제 출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파워풀 와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은파 챔피언. 은파 챔피언이라는 마필 자체는 직전 무너졌어요. 12월 이때, 여기 잠깐 볼까요? 이때 무너졌는데, 이때 우승할 때가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무너질 때가 5월 달이었어요. 이 중간에 약 5개월 공백이 있었습니다. 물론 재검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안토니오 기수로 바꾼 거죠. 빅토르 기수에서 안토니오 기수로 교체가 된 겁니다. 3전 치르는 동안 우승 2번, 데뷔전부터 연속 우승 2번,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은파 챔피언이에요. 똥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파워풀 화성이 역시 같은 맥입니다. 여기에서 성적을 내다가 직전 경기 무너졌는데, 이때 무너지고 난 다음에 14주 만에 현재 꺼내놓는 이유가 다리가 썩 좋지 않아서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말도 약간 좀 피로기가 좀 있어서 그걸 좀 고쳐내느라고 곽영훈 쪽에서가 일부러 말 내어보내는 걸 14주 만에 꺼내놓고 있습니다. 2번, 11번 두 마리가, 그래서 파워풀 화성이라는 마필과 11번 은파 챔피언 두 마리가 비록 직전에 무너졌어도 인기순위 1, 2를 다툽니다. 그런데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경주 자체가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여기에 보고 있는 복병마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도 중요하지만 또 이대로 팔려나가고 있는 5번 황후체감 얘도 이 승군전입니다. 그리고 7번 희망가득 정정희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그리고 또 하나 여기 9번 천마쳇 얘도 성적을 계속 내고 있어요. 천마쳇도 그걸 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 선행력. 도주력에 가까운 선행력. 이 선행력은 여기 현재 보시다시피 1200m에서는 충분하다. 1200m.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중요한 건 근데 얘들 못지않게 여기가 꼭 하나 눈여겨봐줘야 되는 게 아르마라는 마필. 아르마라는 마필은 지금 현재 거진 백판마에 가까워요. 근데 조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패턴으로 조기를 시켜놨어요. 이번이 아니면 다음번에 100% 승부입니다. 3전 안으로 얘 무조건 한번 때려요. 그걸 지금부터 남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때 지금부터 갖고 가자는 거예요. 3번, 4번. 아르마. 그래서 조교 변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마필을 여기에 복병권으로 생각을 하고 갖다 놨습니다. 2번, 11번은 당연히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 5번, 7번, 9번 얘네 둘 중에 한두 마리만 안고 갑니다. 정리해드리면 4번 어떤 마필을 축으로 가져가든 무조건 얘를 안고 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3복승 3쌍스식을 가더라도 얘를 놓고 때리실 분들은 2번, 11번 그리고 여기에 5번, 7번, 9번까지 있는데 5번, 9번 얘네 둘까지고 7번은 현장 상태를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적으셨나요? 예, 적으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8경기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이번 경주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준메인 승부경주인데 여기는 인기마가 일단 정해져 있어요. 2번 메디치 울프라는 마필. 메디치 울프. 제일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혜정 기수. 1억 1,600입니다. 말값이.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얘가 올까요? 얘가 정말 능력마고 얘가 정말 여기서 올 수 있는 마필입니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자신있게 얘기 못합니다. 왜냐면 직전 경기 유승환 기수가 말을 이렇게 밀고 때려야 되는데 2착밖에 되지 못했다라는 거 정말 생각할 게 많습니다. 저는 다른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다른 마필을. 이 메디치 울프를 이길 수 있는 마필이라면 여기서 축막감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이 경주 자체가 9경주와 분할로 찢어져 있는 편성이에요. 오늘 1경주와 마찬가지로. 그런데도 중메인으로 값어치가 있는 게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먹을만한 조그만 배당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배당 자체가 10배 전후입니다. 10배 전후. 원래 이런 배당을 저는 승부 경기를 잘 때리질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승부를 걸어줘야 될 마필이 현재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승부가 되는 겁니다, 승부가. 왜 안 돼요? 이런 승부가 충분하지.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이 나죠?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이 나는 겁니다. 메디치 울프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경기를 분석을 하면서 일단 전개를 제일 먼저 봤고 전개를 선행을 나가더라도 우승, 전개를 놓치더라도 2선 외곽으로 아니 인코스에서 충분히 경쟁 능력, 외곽으로 밀려도 경쟁 능력은 만빵.
일단 전개 자체가 여기서는 잘 좋아야 됩니다. 전개가 술술 풀리는 마필. 술술 풀리는 마필. 이 마필의 능력 자체를 베일에 감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놓고 때린다. 조개만 보더라도 아 이거 승부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아 같이 가자고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냥 때립시다. 여기서 저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는 무조건 오세요. 썰리지 않게 적중해 놓겠습니다. 준메인입니다. 준메인. 어떻게 보면 되냐고요? 예, 060-300-9902 060-300-9902 자 마감 10분 전 10분 전에 오십시오. 박준영이 여러분들 적중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감 10분 전입니다. 자 9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9경주 여기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일단 3번 시크릿 플레이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로 올라갈 거예요. 조재로 기수가 직전 경주 3착들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3초 2플랫을 끊습니다. 시크릿 플레이 13초 9. 근데 직전 경주 1200m 뛸 때 13초 2플랫을 끊었어요. 13초 2.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여기에서 조금 고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마이웨이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얘는 얼마? 13초 3입니다. 외곽에 12초 9짜리를 끊는 애도 있어요. 아침 기상이라는 애. 더군다나 안토니오 기수입니다. 용병 기수. 이신영 기수 이신원 마방 지난주 마방 상금이 없어갖고 아직 이를 갈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되든 안 되든 8번이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상황이죠. 무조건 밀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학 어플리트 김동수 기수가 기수가는 마필. 아마 내가 알기로는 1번 3번이 대끼릴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는 2번 놓고 때립니다. 2번 유승환 기수가 직전 경주에 우승을 시켜놓고 이번에 순군전 치르는 마필인데 순군전이라고 해도 이 마필을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30가지가 넘습니다. 일단 기본 순발력 가장 짱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12초 9를 끊었었던 아침 기상이 이때 우승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못했어요. 그럼 어떤 조교사가 또 12초 9를 끊고 말 퍼져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초반에 무리하면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조교사가 마주 절대 없잖아요. 기수들을 자기가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특히 용병 기수들. 그리고 썬드래곤이라는 마필도 13초 2플랫을 껐습니다. 빠르잖아요. 안쪽에서 치고 나가는 막건도 그러니까 선행마도 무섭지만 외곽에서 밀어갖고 그냥 내질러버리는 그런 선행마는 위력이 배가 됩니다. 다만 김용근 기수가 지금 이 썬드래곤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를 한번 출전을 했다가 괜히 거기 출주하고 난 다음에 말이 기가 꺾이고 다리가 좋지 않아져서 지금 3주 연속 지금 2번 연짝 안 좋아진 그런 모습으로 뛰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 휴양 이후에 또 여기서 무리하에서 선행을 치고 나가겠다 그런 시나리오도 잘 저는 느끼질 않네요. 그래서 이 경주는 2번을 놓고 뗍니다. 마이웨이 1번 3번 8번 9번 정리되셨나요? 2 축으로 1, 3, 8, 9 정리되셨나요? 예. 다음 경기로 나옵니다. 10경주. 자, 이번 경주는 이 오늘 마지막 경주이자 마지막 승부 경주인
끝장 승부 경주입니다. 그 여러분들 뭐 어디 나가서 꼭 깨지고 계시다가 조금 아쉬울만 하면 이 박준영이한테 다시 오셔갖고 또 본전하고 맨징하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왜? 이 박준영이가 맨 마지막 경주 진짜 강하니까. 마지막 경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시고 싶은 분들은 분명히 오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혼전도가 제법 있는 게 3번 베스토치, 그 다음에 4번 자이언트 킬링, 그리고 11번 나온 아메리칸이라는 마필이 모두 자력 입상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라온 아메리카, 베스토치, 그리고 자이언트 킬링, 이 세 마리가 3파전으로 거진 비슷하게 팔립니다. 거진 비슷하게 팔립니다. 전개는 베스토치가 가장 빠른 선행 능력 13초 1을 끊습니다. 파이팅 데이지도 13초 1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 뒤로 1번 와일드 삭스, 2번 캡틴 브라보, 그리고 7번 그레이트 토르, 이런 마필들도 여기에 가세랍니다. 복병마들은 제가 복병마 표시를 해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상기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죠. 저는 이 안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봅니다. 이 안에서 복수식 상승식은 이 안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봐요. 그러면 제일 많이 인기를 얻고 들어가는 3번 베스트 토치를 축으로 놓고 때리느냐? 아니요. 얘는 반주력 정도로만 갑니다. 제가 진짜로 놓고 들어갈 마필은 따로 있어요. 정말 노려야 될 마필. 왜 여기서 이 마필을 노려야 되고, 왜 이 마방에서는 승부를 걸기 위해 승부조기를 시켜놓고 출전을 시켰는지, 왜 이 기술을 선택해서 여기서 기승을 시켰는지, 그런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아, 얘가 이래서 승부를 갈 수 있는 거고, 결과를 보더라도 뚝 받아보면 결과표에, 아, 얘가 승부를 해서 이렇게 와줬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게 갠또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30몇 년 동안 오면서 거기에 걸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마필이 이쯤 되면 여기서 승부를 걸어줘야 되고 저쯤 되면 빠져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다. 또 이 마방에서 여기서 승부를 걸어주지만 안 되는 이유가 역시 눈에 보인다. 가야죠. 눈에 보이는데 승부를 걸어주는 이유가. 왜 안 때립니까? 당연히 가야지. 그 이유를 알려들고 배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유도 알고 또 경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길을 조금은 받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복잡은 하지만 알아둬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의 얘기 뒤치다거리고 살고 남의 ARS 느끼고 내가 문자 정보하고 그러겠습니까? 아, 여러분들도 직접 내가 사람한테 알려주면서 야,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박준영이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다고요. 자, 마감 10분 전 060-300-902 060-300-9902 1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언제? 마감 10분 전. 10분 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1시간 15분 정도를 소요하면서 서울 10개, 제주 7개 또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또 토요일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RS는 예전과 똑같이 축 잡고 한 방, 축 잡고 반주력 두 방, 요런 식으로 해서 딱 세 방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 부분은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토경마가 조금 좀 어렵긴 하더라도 이 박준혁이 맡길 땐 박준혁이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술술 실타래 풀어내듯이 풀어내면서 여러분들께 힘을 아주 강하게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10시 35분부터 토경마 감사합니다. 대승들 하십시오.